여러분, 지금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한민국의 물가도 지금 3월 달에 4.1%가 올라갔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물가도 소비자 물가가 3월에는 8%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인 거죠.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레이 달리오는요, 브리지워터 설립자죠. 앞으로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를 쥐어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덧붙였어요. 시장 전체를 쥐어짠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쥐어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올해 예측하는 것은 7.5%까지 예측을 해요. 레이 달리오는요, 앞으로 1년 동안 적어도 5% 이상의 물가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커요. 결국 말입니다. 일정 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미국의 물가는 그동안 저물가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고물가 7%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들 정도로 올라갔고요. 올해는 7.5%까지 올라가는 8%까지도 올라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커질 거라는 거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통화 긴축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5%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빅스텝을 하겠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5월 4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 이때 0.5% 금리를 올릴 거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3번이 됐건 4번이 됐건 0.5%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빅스텝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아니면 4번씩이나 빅스텝을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그것도 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리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양적 긴축도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게.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그죠? 당시에 시장에서 말입니다. 1200억 달러씩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800억 달러의 국채를 사들였고요. 그리고 400억 달러의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을 지난 3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5월이 되면요. 쉽게 말하면 양적 긴축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양적 긴축은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억 달러 가까이 사들였잖아요. 8조 달러 가까이, 8조 달러. 근데 이 중에 한 달에 지금은 950억 달러씩, 이제는 채권을 오히려 매각한다는 거예요. 보유채권 국채를 600억 달러 매각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을 350억 달러 매각해서 950억 달러를 매달 매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중에 있는 현금을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빨아들이겠다. 어마어마하죠. 양적 긴축에 대한 방안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방안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미국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깜짝깜짝 놀라고 있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올 거다. 길게 안 올지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 시대는 올 거다. 아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정 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겪을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결국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계속 크다는 거잖아요. 그 단적인 예가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2월 기준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아직도 6%입니다. 6%. 시장 소비자 물가는요. 7.1%까지 터지고 있고요. 이런 상태라면 7.9%죠. 7.9%. 3월에는 8%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 폭등은 앞으로 미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5%가 넘는 물가 폭등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침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회복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 특히 2년물 국채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실제 말입니다. 지표상으로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는 지금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경기는 또 한번 꼬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공포는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뭐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어떤 경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소비 계획도 그렇고요. 저축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계획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전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물가가 내려가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경제에 다가오는 치명상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합니다.